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안군을 세 차례나 방문하며 민간, 군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안군의 한 양파밭을 찾아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며 군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고광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이상가 문화경제부시장 등 공무원 40여 명이 휴일을 반납한 채 수확이 한창인 무안군의 양파밭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밭에 쪼그려 앉아 양파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통합공항 이전 홍보활동을 농번기에 피해달라는 무안군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일섬 돕기를 통해 군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번엔 농가 일손을 도우며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번 홍보활동에서 반대 단체들의 집회는 없었습니다.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을 바라보는 무안 군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손 돕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무안 국민들한테 아부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고. 광주시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무안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걸 끈기 있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져요. 통합공항 이전 설득에 나선 광주시의 이번 무안 방문은 네 번째. 광주시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에는 특히 지역 발전 구상이 담긴 공항도시 무안 발전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장들을 토론해서 한번 하자.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토론을 하도록.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서로 만나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해야지. 자기들이 긴 안목으로 시끄러운 것 속에는 또 이쪽에 발전도 있어. 그러니까 실리를 따져봐야 돼.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5일 김용록 전남지사와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2차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오는 11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무안 방문 때 우발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광주시의 홍보 캠페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록 지사는 그러겠다면서도 무안군도 전라남도 광주시와의 3자 회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속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덫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전남대 후문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임대 문구만 덩그러니 붙어 있고 지나는 사람도 없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에다가 인건비 인상 여파, 그리고 회식 문화가 변화해가면서 장사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주 최악입니다. 저희 집 매출이 지금 한 40~50% 정도 떨어졌어요. 실제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 금액은 1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억 원에 비해서 33% 늘었습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1195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166건, 16% 증가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근히 버텨가는 자영업자들은 최근에 또 하나의 버거운 짐에 맞닥뜨렸습니다. 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고물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임차료와 가맹점비 등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건비가 과다하게 오르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하소연합니다. 올려면 포기해야 돼요. 우리도 영업을.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에 음식값이나 이용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안 그래도 뜸한 손님이 더 줄어들어서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어렵게 헤쳐온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인 불안과 함께 회식 문화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광주공원 현충탑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보훈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전남 보성 현충공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훈단체,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 오늘은 69주년을 맞는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학생들과 시민들은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현충일을 처음 기념한 건 1956년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현충일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쉬는 날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고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는 의미이죠. 현충일하면 떠오르는 위인으로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됐습니다. 이순신이요. 일본이랑 잘 싸워줬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먼저 생각나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목숨까지 바쳐서. 여수 이순신 광장 인근 식당가, 가게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내걸린 태극기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로 개항해야 합니다. 깃면의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서 달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애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국경일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맞춰서 달고 현충일은 반기. 시민들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 향상과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구나. 세세하게 좀 살펴드릴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선진국 반열에 서기까지 그분들의 충정이 없었으면.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임의로 운행하지 않고 파업해 이른 아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통학버스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 이에 반발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통학버스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통학버스를 기다립니다. 길게 늘어선 승차 대기줄.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좀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지금도 친구들이 이게 뭐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태워야 할 버스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정차돼 있습니다. 좁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여촌초 학생들의 대부분은 원거리 통학생으로 이날 400여 명의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미 수업이 시작됐을 시간입니다. 오늘 아이들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등교했습니다. 통학버스 업체 측은 학교가 임의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이에 반발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전남도 교육청에 정식 입찰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액수가 4억 3천인데 방금 이 소소한 것 가지고 그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계약 해지 사유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버스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불량은 물론 각종 교통법규와 계약사항 위반 등 안전조치 미이행 건수가 지난 3개월 동안 50건이 넘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다 나와서 모르고 계시니까 장모님들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시고 학교 측에서도 여러 번 그래서 건의를 불구하고 현재 통학버스 계약은 교육청 입찰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자입찰로 이뤄지다 보니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어린이 보호 차량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게 운행을 하는지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좀 강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 실질 그 상황을 그 버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지를 좀 보고 입찰을 그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판정을 해서 학교에다가. 통학버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이 같은 위법 사항은 인정하지만 계약 해지까지는 부당하다며 여수교육지원청과 여천초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향후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스스로 그만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시험 과정에도 혼란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이 학교 시간 강사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된 뒤 지난 4월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졸고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자면 혼숙이다.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에게는 치마를 입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겠다. 일부 남학생들에게는 성관계 여부를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강사가 학교를 떠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또 다른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강사가 중간고사를 19일 앞두고 그만두게 되면서 시험에도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공개한 시험 범위 안내문입니다. 앞선 공지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 3단원까지였지만 해당 교사의 사직 이후 2단원이 제외됐습니다. 원래 국어 과목은 두 교사가 단원별로 나뉜 두 영역을 각각 가르치고 출제하기로 했는데 한 강사가 그만두면서 2단원인 매체 영역은 아예 범위에서 빠지고 3단원인 문학 영역만 범위에 포함된 겁니다. 시험 범위가 줄고 늘고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충분한 시간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후를 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갑자기 범위가 바뀌면서 혼란을 빚은 상황. 실제로 문학에서만 전체 문제가 출제되면서 평소 나오지 않던 외부 지문이 대폭 포함되는 등 난이도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반 애들은 저 포함해서 일단 2단원 공부 다 해놓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다 풀어놨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당황했죠. 외부 지문에서 대부분 애들이 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일반 협의점수 작년 대비 매우 낮고요.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규정상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일정 영역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에 뒤늦게라도 해당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아이들마다 잘하는 분야도 있고 못하는 분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지난 시험에서 누락된 매체 영역을 수행평가 등 방식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